그 다음에 이제 중동 및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에 의해 현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망상한 거예요. 이게 그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라크 거기 언제부터 치고받은데요? 수메르 시절부터 치고받은데요. 수메르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이에요. 에집트 파라오보다 한 1,000년 이상 앞서요. 그 수메르가 그때 누구한테 박살났나? 아시리안한테 박살나면서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4,000년 이렇게 거기 지지고 볶은데요. 얼마나 지지고 볶았냐? 그게 한 2,500년 전쯤 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처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그 성경에선 고레스라 그러고요. 역사책에선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란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힘을 갖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를 점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대왕님 드디어 우리가 저 비옥한 땅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 척박한 이란 고원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백성을 다 끌고서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땅으로 가서 저희가 드디어 부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옮기시나이까 하고 물은 거예요. 키루스한테. 그러니까 키루스가 뭐라 그랬냐. 야, 저기는 너무 비옥해서 저기 가면 국민이 나태해져. 비옥해서 먹을 게 많아가지고 사방이 다 적이야. 야, 지금 우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페르시아인들이 힘이 강하지만 이게 뭐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에 페르시아인들이 힘이 강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우리 페르시아인이 지금 우리의 근거지를 버리고 저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서 부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약해졌을 때 외세가 짓밟으면 몰살당해. 그냥 우리는 이 땅, 원래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있어야 돼. 여기는 땅이 척박해서 외세가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저항 얼마든지 해. 저 자카로스 산맥으로 도망가서 또 저항하고 그러면 돼. 키루스가 그 말을 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라크와 아프간 지역의 아프간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 얽혀있는 그 역사적 뿌리, 그 갈등과 투쟁의 뿌리를 치고 올라가면 5,000년씩 올라가요, 여기가. 최소. 그때 트럼프가 그렇게 했잖아요. 머나먼 지역에 이름도 못 들어보던 데인데 옛날에는 5,000년씩 수천 년씩 묵은 그 갈등을 미군이 들어가서 정리하고 거기 현대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거 도른 소리다. 트럼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그 망상이죠. 그거 망상 내놓고 실제로는 뭘 한 거냐. 중동석유 의존한 상태에서 오일머니 비즈니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이 원래 구도가 다 빠개져 있는 상태예요. 우선 첫째, 미국과 자유세계 지들이 주권국가의 도덕적 정신적 기초 해체했다고 했는데 바로 트럼프 이후로 계속해서 MTR 진영, 그 다음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유럽에선 유로스캡틱, 그러니까 EU를 저렇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노선,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이건 빠가난 거예요. 중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자유화되긴커녕 중국의 칼 뽑고서 뭐 글로벌리스트고 뭐고 안 가리고 다 칼질하고 다 무릎 꿇으라 그러고 지금 날뛰는 상태 아니에요. 중동 이슬람. 요번에 나온 거죠. 이게 최종판에 나온 거예요.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이아파로 연결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온 거예요. 지금 21세기형 시아파 극단주의, 이쪽은 또 순이죠. 극단 무슬림 사상으로 순위 시아 극단 무슬림 종교로 중무장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온 거예요. 인구 3억 3천짜리가. 그러니 다 무너진 거죠. 글로벌리스트 구도는. 밖에서는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안에서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에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업무를 치매 바이든과 깔깔 카말라를 내세워서 마쿠에서 조물락거릴 수 있다라는 교만을 부리다가 안도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 자들이 일단 돈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자들이 맘만 먹으면 중국은 오늘에도 침몰해요. 그렇게 무서운 자들이에요. 월스트리트 거대 금융자본인데 이 자들이 왜 제가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본가라 그러냐면 이 월스트리트가 기업 ESG 캠페인의 산실이에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 제가 딱 언급되는 거 보고 아하 조선일보는 그 좋은 뜻에서 언급했는데 조선일보 글로벌리스트들하고 항상 짜옹하는 데니까 ESG가 뭐냐면 이가 environmental concerns 환경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 보세요. 기후변화가 옵니다. 지구온난화가 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개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월스트리트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ESG 캠페인의 E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가 또 밀어붙이고 있는 S 캠페인이 뭐냐. 이게 소셜 컨선입니다. 아,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안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냐. diversity, 다양성. 다양성이라 그러면 이제 문화상대주의예요. 문화상대주의. 아, 저게 저기 우간다의 흑인들 저게 어린애 좀 이렇게 희생시켜서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시는 그 전통 종교나 저기 무슨 기독교나 불교나 차이가 뭐야? 다 사람이 다 종교적인 그거 모시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문화상대주의인데 야스퍼스의 추계 시대가 뭔지도 모르는 거라. 위대한 종교는요. 실존적 개인을 딱 인정을 한다는 점에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적 개인이 사람과 문화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보편적인 거다 이거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유대교를 안 넣고요. 야스퍼스와 달리. 왜냐면 야스퍼스는 유대교 넣는데 유대교는 유대인만 실존적 개인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넣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저걸 안 넣는 거예요. 야스퍼스는 거기에 저걸 넣었죠. 유교. 유교를 안 넣는 이유가 유교는 군자, 선비가 전제 왕권 아래서 어떻게 상대적인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왕을 받을 수 있냐. 이 게임이지 보편적인 실존적 개인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야스퍼스와 달리 유교 안 넣습니다. 넣는 건 딱 2개밖에 안 넣어요. 3개. 근데 하나가 헬레니즘, 그 다음에 부디즘, 불교, 그리고 기독교. 헬레니즘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적인 그런 합리적, 이성적 사고방식과 제도가 전 인류에게 보급될 수 있다라는 보편성을 주장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들은 근데 이 문화상대주의는 그거랑 완전히 쫑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질적 차이를 인정을 안 하고 다 같은 거다 이거야. 다 그냥 상대주의적일 뿐이다. CRT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이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고 운영해왔고 지금도 미국과 서방사회에 만연돼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이 다양성 주장하면 저런 걸 공격하게 돼요. 저런 내러티브를 하게 돼요. CRT 같은 내러티브를. 젠더 평등. 다양성 주장하면 야 거기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에도 다 화장실 문 해줘야 될까. 나 이 사람들 진짜 황당한 게 그렇게 다양성 주장하면 문짝의 4분의 1은 왼손잡이니까 사람들이. 왼손으로 여기 편한 문짝 달 주장은 안 해. 동성애자가 4분의 1까지 안 가는데 그건 받들어 모시면서. 결국 이 자들은 뭐냐면 진짜 다양성의 목적이 아니라 저 목적은 미국과 서방과 자유세계의 주권국가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 원칙, 관념을 해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껍데기는 우리는 따뜻하고 부비부비한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동물복지 내세우고. 동물은 방치하든지 길러서 활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들의 세 번째
이 G는 뭐냐?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여기도 이제 깐짝깐짝 거리는 거지. 그래서 뭐 저기 뭐야 그 직원들이 기업의 저기 뭐야 그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그런 좌파적 생각을 깐죽깐죽해요. 글쎄요,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일단 기업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대표이사와 함께 직원들이 옆에 서명하고 인감도장 지불 보증하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하시라 그래요. 참여하려면 책임을 다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은 대표이사와 임원진만 지고 자기들은 과실에 관해서만 참여하는 건가? 자, 그리고 뭐냐면은 이들은 결국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고 특히 도덕과 가치를 해체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요, 전 ESG가. 근데 ESG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일종의 그런 관념이라고요. 이게 지금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그 자들이 이번에 파산했는데 저 순순히 순치될 거냐? 순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자들의 특징이 이고 덩어리입니다. 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다 이게 강해요. 사람이 이고 덩어리가 되면요. 그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잘났다는 자들끼리.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들 용어로 표현하자면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는 그러한 교만한 용어로 자기들을 칭하고 자기들이 Great Reset 세상을 심정지 상태로 심장 박동 안 뛰게 몰아넣었다가 다시 뛰게 하는 그럼 못 배운 사람 망가진 사람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충격파 주면. 그런 충격파를 줘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유엔을 내세워서 세계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딱 붙어보면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에요. 그냥 자만심만 그득한. 다시 말하자면 지구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중무장하고 저자들의 그 사슬, 그게 악마의 내러티브를 공격하든 친중 노선을 공격하든 혹은 국내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인 조중동의 황당한 짓을 공격하든 혹은 뭐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저자들의 그 영향력의 촉수를 여기저기서 크고 작게 계속 언제까지? 이 문명이 유지될 때까지. 이 문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런 세력을. 이게 완전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문명이라서요. 예를 들면요. 그전에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10년 안에 1조 기업 매출 1조 기업 되는 게 기적이었어요. 세계적 기적이었어요. 딱 하나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제록스 복사 기계 회사. 그 회사 이름이 제록스입니다. 제록스 이전에 모든 복사기는 감광지 복사기예요. 제록스만이 일반 용지 복사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제록스는 너무너무 기계값이 비싸서 감광지 복사기를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 표준화하면서 각 그 동사무소, 면사무소 단위까지 복사기를 지게로 지고 가서 설치를 했다고요. 그때 뭐 용달차도 드물고 길도 그렇게 용달차가 면사무소, 동사무소 앞까지 못 들어가는 데도 많아가지고 그때 설치한 복사기가 뭐냐? 감광지 복사기였어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록스가 너무 비싸요. 요새는 다 플레인 페이퍼, 일반 용지 복사기죠. 아무리 일반 용지 출력기고. 그게 그전에 기적의 기술이에요. 그 특허를 제록스가 한 20년 갖고 있었다고요. 제록스라는 회사가. 그 회사가 10년 안에 1조를 깬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지금요, 기업 만들어지고 10년 안에 1조 깨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미국엔 무수히 많고. 이제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되고 인터넷으로 다 엮이고 무시무시한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성공한 자들의 그 교만한 에고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이 자들은 하시라도 세상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비틀어서 쪼물락거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 근데 너 목숨 걸고 해봐 하고 끌어다 내다 보면 아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고 테이블 속으로 손을 넣어요.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각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게 뭐 작은 단위건 큰 단위건 이 자들의 움직임의 그 패턴을 형성하는 그 흐름에 여기저기를 계속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룹에서 공격을 하면 이 자들은 그냥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킴이, 가드 운동은 현대 문명이 점점 더 정보화되고 점점 더 세계화될수록 여전히 필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합니다. 한번 재밌는 움직임 한번 개척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 문재인 586과의 싸움, 북한 김일성 영생교 집단과의 싸움, 그 다음에 중국과의 싸움, 이것이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자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자들이 이 구도를 존치시키거나 이자들이 중국을 키워줬거나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들이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자유세계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주권을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강화하자는 움직임 자체가 이자들에겐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그 전선에 한번 같이들 나와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